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태종 이방원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과 그녀가 낳은 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은 살아생전 한 명의 정실 왕비와 16명의 후궁을 두었고 이들 사이에 일찍 죽은 자식들까지 아들 17명, 딸 18명을 두었습니다. 한 명의 정실 왕비가 원경왕후 민씨임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태종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물신양면,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원경왕후는 태종 즉위 후 변해버린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울분을 토해내며 하루하루 지내야만 했습니다. 태종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자를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으며 실제로 이를 실천하며 많은 후궁을 두었으니 조강지처 원경왕후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두 사람의 불화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방원은 시녀와 바람을 피웠고 왕위에 오른 후 그녀를 후궁으로 들여 효순궁주로 봉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훗날 정일품 효빈 김씨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많은 궁녀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중 처음 취한 궁녀가 중궁전의 본방나인 신씨였습니다. 신씨의 가문은 고려조 명문사족이었지만 신돈의 행포에 연루되어 몰락했고 원경왕후 민씨가 사가에 있을 때 몸종으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영특하고 예쁜 신씨는 원경왕후의 신임을 받았고 민씨가 왕후가 된 후 중궁전의 나인이 되었는데 왕후뿐 아니라 왕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효빈 김씨를 무척 학대했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을 때는 sak풍이 부는 한겨울에 그녀를 문밖 다다미돌 옆에 두는 등 많이 괴롭혔다고 하고 효빈 김씨를 후궁으로 봉했을 때는 태종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종이 신씨를 신영옹주로 봉했을 때는 오히려 신씨를 구박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고 신씨 역시 원경왕후를 잘 모시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신씨는 훗날 신빈 신씨로 추정되니 일단 신빈 신씨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이 그 많은 후궁을 들였음에도 신빈 신씨는 긴 세월 태종의 총애를 받아 3남 7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20년 원경왕후가 사망한 후 4명부를 총괄하며 궁안의 일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상왕으로 물러났을 때도 신빈이 태종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그가 병이 들었을 때도 병구안을 했습니다. 세종 4년, 세종은 신빈을 정일품 신영궁주로 높여주는데 옹주가 아들딸이 많고 내 병을 간호한 지 오래된 까닭이다 라는 태종의 뜻에 따라 높이게 된 것입니다. 태종이 사망한 후 신빈이 승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식으로 승려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발을 하고 문소전에서 두문불출하며 법경을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신씨가 낳은 첫 아들 함영군 이이는 문무가 뛰어나고 특히 활을 잘 쏘았으며 과묵하면서도 할 말이 있을 때는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1422년 태종이 병상에 있을 때 세종과 함께 밤낮으로 간병을 했다고 하니 효심이 무척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빈전에 항상 입직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세종이 이복 동생 함영군에게 빈전을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1415년인 태종 15년 12월 함영군을 좌의정 최사강의 딸과 혼인을 시키게 되는데요. 명문가의 여식과 혼인을 하게 된 것에 썩 만족했고 2년 후인 태종 17년 태종과 신빈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 정신옹주가 시집을 갈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지화라는 맹인 점쟁이에게 정신옹주와 궁합이 잘 맞고 사주가 좋은 남자를 찾도록 합니다. 태종이 신빈 신씨를 총애한 만큼 그녀가 낳은 자식들도 총애를 했는데 이 첫 딸인 만큼 정신옹주에 대한 총애 또한 각별했으니 좋은 혼처자리를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화는 명문가의 집안을 돌아다니며 괜찮은 남자들을 물색했고 정신옹주와의 궁합을 보면서 남편감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 당시 최고 명문가이던 이속의 아들을 정신옹주의 남편감으로 낙점하고 이속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화가 이속의 아들의 팔자를 물었는데 이속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속은 혼인할 궁주가 또 있는가? 만일 의빈 권씨의 딸이 혼인을 한다면 나의 자식이 있지만 만일 궁인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나는 이렇게 혼사를 치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인은 신빈 신씨를 뜻하는 것인데 원경왕후의 몸종이었고 또 나인이었던 신빈 신씨의 과거를 들먹이며 신분이 낮은 신씨의 딸과는 혼인을 시킬 수 없으니 자신의 아들은 죽었다고 고하고 태종의 후궁 중 의빈 권씨의 딸 정혜옹주라면 혼담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의빈 권씨는 당시 명문가였던 안동권씨 가문 권홍의 딸이었습니다. 이속은 순천의 수령으로 있을 때 이방간의 재혼 문제에 얽혀 귀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간이 혼자 몸이 되자 태종이 박인간의 조카딸과 이방간의 재혼을 허락한다라는 말을 전해 이방간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조신원이 왕명을 사칭해 혼사를 진행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신원은 왕명을 사칭한 죄 등으로 귀양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속도 고을의 수령이 되어 왕명으로 반역자가 이 상중의 여인과 혼인을 한다는 중대한 정보를 보고받고도 조정에 알리지 않은 죄를 물어 귀양살이를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태종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인데요. 태종의 화려한 과거를 아는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이속의 발언에 분노했고 이속의 가문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이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 하며 이속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장 100대를 때려 서인으로 폐해버리죠. 그리고 이속의 아들들에게 금혼령을 내려 평생 혼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후 사원부에서 이속이 거짓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고 말하여 임금을 속였으니 그 마음이 불측합니다. 법으로 반드시 형벌하여 후례를 징계해야 합니다. 하며 형을 가해 국문할 것을 청했고 또 도승지 조말생 김효수는 이속은 대역죄를 지었으니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신하가 누가 베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법관이 반드시 다시 청할 것이니 비록 율에 의해 죄 주지 않더라도 청컨대 가산을 정몰하고 외방에 안치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태종이 경등의 말이 그러하지만 아이들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베는 것이 내가 어찌 하고자 하는 일이겠는가? 경등은 다시 살이에 합당한 것으로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내가 애들 혼사 문제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하나? 라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하연이 대역의 율을 어찌 너무 강등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세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니 이속을 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다시 이속을 죽여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합니다. 이에 태종은 짐짓 망설이는 척하며 나는 차마 베지 못하겠다 하니 하연이 다시 불충한 사람이 머리를 보전하여 서인이 되어서 서울에 머무는 것이 신등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편안히 가산을 누리면 후레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빌건대 먼 지방에 귀양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태종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며 또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 뒤로도 사원부에서 이속을 서인으로 폐한 정도로는 벌이 약하다는 상언을 해 결국 이속을 먼 지방으로 부처하도록 명합니다. 그 뒤로도 대간에서 이속을 반역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속의 죄를 청하는데요. 태종은 다시 한번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하며 윤허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간에서 이속을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했고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9월의 일인데 11월이 되어서야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11월 15일 사원부에서 지금 이속의 불충한 마음이 말과 행동에 나타났는데 전하께서 다만 참아 못하는 마음으로 패하여 서인을 삼고 곤장을 때려 귀양 보냈으니 악한 것을 징계하고 후례를 경계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법이라는 것은 천하고금이 함께 말미암은 것이니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명하여 유사에 내리어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며 이속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상언을 했고 이에 태종은 이속의 가산을 정몰하고 창원부 관노로 보내게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으면서 여론을 만들고 자신의 뜻이 아닌 신하들의 뜻으로 벌을 내리는 것처럼 만들고 그 사이 이속을 더 불안하게 했으니 정말 태종다운 정치 스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 신하들은 다시 한번 이속을 처형해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리는데요. 세종이 이를 윤허하지 않아 이속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네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속의 아들들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금혼령도 세종 때 풀리게 되면서 이속의 아들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대를 잇게 됩니다. 이속이 이렇게 제발등 찍고 태종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태종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줬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날개를 단 사람이 있습니다. 점쟁이 지화가 다시 사위 후보로 올린 인물은 윤향의 아들 윤계동인데요. 윤향은 뼈대 굵은 파평윤씨가의 사람으로 대사원, 공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니 이 가문만 따진다면 태종의 마음에 쏙 드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때 윤향은 위화도 해군 당시 공신 책봉이 잘못되었다며 공신 노건을 개정하자라는 말을 했다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향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에 재빨리 왕실에 사주단자를 보냈고 태종은 윤향은 내 말을 들으면 비록 물불이라도 피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다. 윤향이 참으로 혼인을 하고자 하니 급히 부르라 하며 윤향을 귀양에서 풀어주고 형조판서로 복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1418년인 태종 18년 1월 정신옹주와 윤계동은 혼인을 하게 돼 윤계동이 부마가 되게 되었네요. 정신옹주는 결혼 후에도 33년을 평온히 살다가 1452년인 단종 즉위년에 사망을 했으니 장수를 한 옹주인 것이고 세종보다 더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